세계적인 브랜드 피사의 창업주인 랄프 로렌은 패션에 대해 내가 파는 것은 옷이 아닙니다. 바로 꿈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패션은 누군가에겐 삶이자 희망이고 미래이자 꿈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들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패션이란 꿈에 도전한 두 명의 용사.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패션 디자인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성재 용사. 제가 그림 같은 거에 소질이 있어서 시각 디자인과를 일단 선택한 것 같고, 이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대학교 때 생겼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 국내 최고 여성복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오우준 용사. 제가 패션 디자인을 꿈꾸고 있었지만 살짝 망설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패션왕을 꿈꾸는 두 용사의 찬란한 도전기.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이름이 곧 역사가 된 디자이너 코코 샤넬.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그녀의 디자인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백발의 디자이너. 80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 브랜드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현재 진행형 디자이너입니다. 스페인의 스파 브랜드 제사의 창업주 오르테가는 2016년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호 1위에 올랐습니다. 자본금 $100로 시작한 그의 의류 사업은 현재 93개국 2,200개의 매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렇듯 패션은 세계 경제 흐름의 증축이 될 만큼 성장했고, 이는 국내 패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에 진출한 한국 디자이너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패션으로 한국을 알리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국내 패션 시장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용사들이 찾은 디자이너 역시 일찍이 해외 진출에 성공해 후배들의 세계 진출 발판을 다져준 베테랑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기존의 무채색이 일반적이던 남성복의 밝은 컬러와 새로운 디테일,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장 이성재입니다. 병장 오준입니다. 저는 디자이너 장광이랍니다. 오늘 오신 걸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국내 독보적인 남성복 디자이너 장광효. 1987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시작된 그의 신화. 1990년대 국내 최초로 파리 컬렉션에 섰을 만큼 그의 디자인은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온 그에게 패션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내 인생을 여기다 다 올인을 했는데 얼마 안 한 것 같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여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 내가 30년 했으니까 지금 60살이다 하면 30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순간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지 않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컬렉션 했던 옷인데 세라복, 세일러드 같은 풍으로 했는데 리조트 웨어로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고, 특히 그 중국 돈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수출을 좀 했던 옷이에요. 이 옷은 효라는 테마를 가지고 쇼를 할 때 사도세자 능에 가는 정조대왕의 어떤 행차들을 기본으로 해서 옷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복에서 응용해서 만든 옷인데 그때 쇼에서도 되게 반응이 좋았던 옷이에요. 약간 시대가 섞여 있는 옷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니까 현대 옷을 주로 하지만 우리나라 고전 한복이라든가 또 옛날 왕의 옷이라든가 그런 옷을 가지고 해체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룩으로 하는데 그 속에 우리 거의 어떤 느낌, 어떤 풍성하면서도 실루엣이 여있는 어떤 그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지난 3월 그의 30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디자이너는 옷으로 자신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디자인 철학은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진중한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 30주년 기념쇼에 그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의 시그니처인 밀리터리 요소의 의상에서 우아한 의상들까지 남성복의 편견과 싸운 디자이너의 역사가 담긴 패션쇼였다고 합니다. 그가 걸어온 디자이너의 삶이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지금 입으신 의상의 어깨 쪽 디테일이 살짝 해군을 연상케 하는 디테일들이 보이는데 오늘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네. 군인 두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 사실 어제 밤에 자면서 고민했어요. 사실 이 견장이 없던 옷이에요. 네. 근데 제가 견장을 붙였거든요. 컨셉에 맞게 잘 입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위험이 넘쳐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3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패션 쪽에 진출하실 때 혹시 계기가 있나요, 따로? 제가 의상 디자인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온리 여자만 뽑는 거예요. 학교에다 건의했더니 부전공을 하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해서 부전공으로 패션을 했는데 사실 부전공이 뭐 전공처럼 돼버렸죠. 그 제가 과가 시각 디자인인데 선생님처럼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패션 쪽으로 혹시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옷이 꼭 옷 만드는 테크닉만 있는 게 아니라 컬러라든가 뭐 패브릭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끝없이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패션을 접목을 하니까 패션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영감은 어디서 주로 받으시나요?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은 다 기억이 나요. 좌우로 지나가는 사람 옷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옷이 나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옷을 좋아하고 본인이 그 속에 흠뻑 빠져 있으면 묻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적당히 뭐 멋있으니까 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적당히 한다면 되진 않아요. 그 혹시 디자인 하실 때 유행을 좀 참고해서 디자인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역사 의식이나 국가관이나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사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역사를 좋아했는데 내가 쇼를 해야 되게 돼서 거기서 밀리터리도 나오고 궁중의 어떤 군복, 그 궁녀들 옷도 남성복으로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많이 아니까 컨셉을 잡더라도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되게 깊이 있고 또 혼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소년의 감성을 간직한 중년의 디자이너. 용사들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만나 뵈니까 여러 분야의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패션에 이제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감탄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디자이너라는 게 단순히 옷을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좀 넓은 쪽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인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는 언제 해요? 이번 연도 12월 달에 합니다. 성재 씨는? 저는 10월 4일에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10월 17일 날 컬렉션 있는데 네. 제대하면 꼭 오세요. 초대할게요. 초대권을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주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인연이 돼서 앞으로 좋은 관계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준 씨도 12월 달에 전역을 하지만 부대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희 컬렉션 때 꼭 와서 보고 제대 후에 그 진로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깝게 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휴가를 써서라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오겠습니다. 네.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뭔가 분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이곳. 길쭉길쭉한 모델들이 멋진 옷을 입고 서 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밀로 가득한 이곳에 우리 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키가 커야 돼. 키가 되게 크다. 또 엄청 세 번째 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졸업작품 준비하느라 2차 피팅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옷 피팅 현장이군요. 길이는 어떤 것 같아? 그때 1차 피팅할 때 수정사항 반영해서 다시 한 거야? 원단이 이게 풀려? 줄이고 났는데도 아까 커버를 해서 아예 다트를 잡아서 접을 때 뒤에도 잡았어요. 안단만 그냥 크게. 모든 디자인이 이 학원 수강생분들이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다 개개인이 디자인해서 직접 만든 의상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이라니 놀라운데요. 이게 보니까 약간 한복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저고리 느낌으로. 패션 전공자인 오우준 용사의 작품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오랜만에 패션 현장을 오니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 디자인들이 다 롱하고 길었다가 점점 숏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과연 디자이너는 어떤 주제로 옷을 만들었을까요? 방금도 얘기하다가 왔는데 되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로 옷을 만들어놔서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패션 디자인 꿈꾼 그 때가 어느 나이가 혹시 어떻게? 전 중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꿈꾸시는 거예요? 현재 나이가 어때요? 24살. 24살이요? 그냥 제가 옷이 좋아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옷 그림을. 혹시 옷 디테일 같은 거 설명 간단하게만 해주시겠어요? 중세 시대 고스라는 이제 예. 고딕 시대에 고딕 시대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많이 봤는데 이제 모델 피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두 번째.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네요. 마지막 피팅이라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마지막 작업, 피팅. 내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마무리 시간인지라 학생과 교수님 모두 긴장되고 또 그만큼 예민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본 용사들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피팅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빨리 수업을 같이 들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곳 패션 전문학교는 패션 디자인, 패션 비즈니스 교육을 하는데요. 각각 2년과 4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중심의 패션 인재 양성이 주 목표이며 학점 운행제 교육기관이라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여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이제 트렌드가 남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재학생들 비율로 보자면 한 6대4, 여자가 6, 남자가 4 정도 비율입니다. 가장 많이 희망하는 쪽은 패션 디자이너하고 MD 쪽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에디터 이런 종류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타깃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요. 기초선을 그리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성을 필요로 해요. 옷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할 수 있는 재단 수업을 받는 용사들. 지금 중간선 그린 게 딱 바스트 포인트 위치거든. 바스트 포인트 위치가 가슴이 정중앙 꼭지점 2개 그 선 부분이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판 뒷판이거든. 이제 종이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펴진다고. 수학 공식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패션 전공자인 오우준 용사와 달리 이성재 용사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패션의 기초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패션과였다면 제가 그걸 다 숙지하고 나와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느낌이랑 완전 비슷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옛날 가방만큼이나 많았던 맞춤 양복점.
멋쟁이 신사들의 필수품인 맞춤 양복의 열기로 양복 기술이 대접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기성복의 등장으로 맞춤 양복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 맞춤 양복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뚝심으로 여전히 명동을 지키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명동 골목의 양복쟁이로 시작한 그 장인을 용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춤 양복의 진정한 장인 정근호 대표. 38년 외길을 걸어온 정근호 대표. 초창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근호 대표의 양복이 큰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기술로 의류, 한류를 꿈꾸는 정근호 대표를 만나보시죠. 수제 양복이 시장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명동, 충무로, 소공동 여기에 양복점이 500개 내지 600개 점포가 있었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선 양복을 입는다 그러면 명동에 와서 해 입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명동에 와서 맞춤 양복 하나쯤은 맞춰 입어야 멋쟁이 소리를 들었던 1970년대. 양복 재단사가 선망의 직종으로 꼽힐 만큼 맞춤 양복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안 입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다는 맞춤 양복. 입어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맞춤 양복의 고객은 역시 단골 손님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회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여기서 잘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옷을 그렇게 잘 입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회장님이나 이제 팀장님이나 오시면은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입어라라고 이제 코디까지 해주시니까 그런 게 되게 편하니까요. 아무래도. 오래됐지.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옷한 지 35년? 근 35년 정도 전부터 우리 옷 아니면 못 입으셨어. 근데 그래도 이제 장가 가니까 옷 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 내 몸에 이제 일단 어찌됐든 간에 내 몸에 맞는 유일한 하나의 옷이니까 그런 좀 것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지가 돼야 된다고. 네. 지금 현재 수제 양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안 되나요? 20년, 30년 전서부터 기술을 안 배우기 시작한 거야. 왜? 힘든 거를 안 하려고. 뒤를 이을 후계자를 두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래. 나 지금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야지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네. 계속 이 후세들이 이어나가야 되고 네. 모든 내 기술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배우면은 자기 창업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와이셔츠 2개가 있는데 보기에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뭐가 틀리는지. 이쪽 부분에 주름이 조금 많이 진 거랑 이쪽은 좀 반들반들하게 매끈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봤는데 여기 솔기 부분, 옆솔기 있잖아. 여기 옆솔기 부분이 굉장히 쪼글쪼글하죠. 예, 맞습니다. 이 쪼글쪼글한 거를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여기는 우는 게 없죠. 예. 네. 거기 매끈하게 나왔죠. 네. 이 기술은 우리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이 바로 크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셔츠의 이쪽 어깨 부분에 주름이 안 갈 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이런 기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특허를 내셨다고 합니다. 치수를 잰 후 손으로 재단하고 일일이 원단을 자르던 옛날 방식. 그 까다로운 과정을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방식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기술이 바로 시스템 오더. 양복 패턴 300여 가지의 모형을 만들어 고객에 맞게 사이즈 수정 후 공장에서 생산하는데요. 시간은 단축하고 퀄리티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더 방식은 맞춤 양복의 장점과 기성복의 장점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생소한 맞춤 양복의 세계, 이번 만남을 통해 용사들도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장을 딱 입었을 때 기성복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형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없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시합과 온라인 비즈니스가 발달하면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산업적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나 대기업에서 신진 디자이너 발굴에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날 디자이너 역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데뷔한 신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2년 차의 남성복 디자이너 서기용. 훈훈한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완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접 옷 디자인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FW 시즌을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혹시 옷의 컨셉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트랙티브 이디엇이라고 해서 이제 얼핏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이제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옷을 추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컬렉션 준비가 있어서 같이 체험해 보실 건데요. 네.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군복이시잖아요. 네. 약간 활동하는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브랜드 옷으로 일단 환복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몰라, 이거 포인트인가 봐. 새로운 의상을 입은 우리 용사들의 모습은 과연? 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두 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는 이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런칭 시즌 때 만들었던 오버핏 셔츠이고 이제 가먼트 워싱이랑 바이오 워싱을 같이 돌린 셔츠예요. 그래서 원단 느낌에다가 포인트를 준 거고 이제 가운데 절개 디테일이 특징인 옷이에요. 일명 남친 룩으로 유명한 옷이라고 하는데요. 오준 용사, 잘 어울려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신상품들이었었는데 앞쪽에 자수 포인트 주고 뒤로 도시면은 이제 전판 나염이랑 밑에 끈을 포인트로 준 옷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의도까지 있고 정말 개성 있는 옷 같습니다. 군복 입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지금 바로 데이트 나가도 되겠어요. 진짜 일단 편하고 멋도 있고 진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일단 좀 오버핏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분 옷이 다 오버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보통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처음에 디자이너 옷을 입어보고 핏을 보고 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외모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관리도 자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되게 상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비록 군인이지만 제가 꾸밀 수 있는 거는 다 꾸미려고 조금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냄새가 안 나는 향수라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바르지 않는 수분 크림부터 비비크림까지 바르면서 저는 제 외모를 상당히 가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용 디자이너와 용사들이 찾은 곳은 동대문의 한 의류 전문 시장인데요. 1960년대부터 국내 의류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한 이곳은 현재도 각종 의류에서 원단, 기자재,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는 거죠?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오고 이제 시즌 바뀔 때마다 새로운 원단 어떤 스와치가 있는지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새로 개발된 단추가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와줘야 되고요. 신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는데요. 네. 이틀 전에 발주 드렸던 거 덴타워싱 돌린 원단들 지금 출고가 됐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고돼서 네, 잠시 때쯤 도착할 거예요. 스와치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FW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후드를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께감 있는 쭈리 원단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이제 후드를 만드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께감 있고 안쪽이 이렇게 기모 느낌으로 골이 서 있어서 입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보면은 기모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후드를 만들면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더 예쁘게 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아까 이것보다 두꺼운 건가요? 네. 두 개가 두께는 비슷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하이 세트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이런 쭈리 같은 게 약간 부담이 덜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워서 네. 그럴 때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 원단 선택도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계절에 따라 옷 종류에 따라 원단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도 원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군요. 컬렉션을 앞두고 있어 서경 디자이너의 발길이 더욱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우터 직기들이고 코트류. 코트. 네. 체크 원단들 지금 발주하러 온 거고요. 이걸로는 혹시 난방 같은 건 안 만드나요? 이걸로는 불가죠. 왜냐하면은 그 셔츠 같은 경우는 땀 같은 거에 민감하고 또 피부에도 되게 안 좋고 또 텐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두껍고 그 중에서도 좀 발열 두께가 좀 얇아서 가을 코트로 적당할 것 같아요. 확실히 안에는 못 입을 것 같아. 잠시 혼합해서 쓴다던가. 그러면 한번 오시면 혹시 몇 시간 정도 둘러보시나요? 그 짧게 스케줄이 바쁠 때는 한두 시간 정도 해서 스와치들을 가지고 가고 좀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는 3-4시간씩 디자인과 원단 선택, 공장 발주에서 배송까지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하는 신진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선택에 따라 옷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원단과 액세서리, 소품 고르는 데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원단이랑 액세서리 같은 경우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구경을 해보니까 옷을 제가 평소에 볼 때는 그냥 옷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재료 많은 걸 다 하나하나 자기만의 감각으로 고르다 보니까 옷이 완전 좀 달라 보이고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컬렉션이 9월 14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장병들이 저희 브랜드 컨셉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오버핏 코트 저희가 메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맨투맨들 웨어러블하게 트레이닝 셋업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흔히 입는 데님에도 매치하기 쉽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로 해서 가디건이랑 그 기본형을 같이 입을 수도 있고 따로 입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병들이 디자인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이 좀 유행인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메인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오버핏을 선택하고 있고 이제 남성들도 여성들도 오버핏을 많이 입는 추세예요. 패션 피플은 주목! 2017년 가을 패션의 키워드는 오버핏과 체크무늬라고 합니다. 아우터는 오버핏으로 셔츠와 원피스는 체크무늬가 트렌드라고 하니 패션 피플은 하나씩 장만하세요. 두 분 진행하시는 아이템은 어떤 걸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 기본형 셔츠에다가 나는 지금 패턴을 체크 무늬로 생각 중이야. 난 가디건으로 할게. 색깔보다 일단 포인트에 좀 중요시를 해서 제가 원하는 오버핏으로 단순 포인트예요. 제가 추구하는 건.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까 타탄 체크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 계획이고 단추 없이 셔츠 위에 셔츠를 껴입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도움을 받고자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금 그 두 분 군인 장병들이 신진 디자이너 이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저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마사도 오스큐라를 운영하고 있는 임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인 기업 에그코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 에그쉘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래라고 합니다. 1년 차입니다. 저는 235 연구소라고 남성복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어두운 시크, 모던, 강렬함을 담은 임주혜 디자이너의 여성복. 입기 편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김미래 디자이너.
독특한 디자인, 화려한 프린트로 주목받는 이사모 연구소. 혹시 남성복 시작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일은 무조건 여성복에서 했고요. 남성복에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여성복에서 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무조건 남성복부터 시작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여성복 디자이너가 꿈인데 남성이 여성복 디자이너를 하기는 이제 시작이 좀 어렵잖아요. 민감한 부위 이런 데를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성복 디자이너로 취업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제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남자기 때문에 안 됐어요. 판매식 하면서 거기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제 디자인식 튀어가 나면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어렵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뭐 견뎌야죠. 네. 그러면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어려운 점은 있으신가요? 사실은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재고가 남고 어쩔 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데 계속 시즌은 돌아가야 되니까 돈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해서 저는 결국에 택한 방법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기타 직종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어요.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막 번지르르 하고 뭐 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하시는 다 디자이너 브랜드 분들 보면은 다들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해외로 이제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해외 유학파도 유학을 하고 오면 어차피 한국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같이 원단 시장 나가고 한국에 있는 공장 알아봐야 되고 한국에 있는 자기가 팔 수 있는 판매처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은 국내파나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시야는 더 넓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시야가 넓다고 그 시야가 넓은 옷이 한국에서 먹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살짝 추천도 하는 게 한국인들은 학벌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똑같이 런칭을 하더라도 해외 유학 그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인맥을 통해서 또 어떤 루트를 또 찾게 되고 유학도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진출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큰 시장인 건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뭐지? 하고 되게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대중화가 돼서 좀 많이 쉬워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에 우리 용사들도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진 디자이너시고 이제 시작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디자이너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점이 힘든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 더 방향성을 잘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우리 용사들. 서기용 디자이너가 준 미션 수행을 위해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보통 가디건이 이렇게 있잖아. 색깔을 어떻게 할 거야? 색깔? 내 여자친구가 있어. 내 여자친구가 내가 맨날 핑크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핑크색 옷 한번 입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는 거니까 핑크색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일단 여기에 선, 양쪽에. 소매단에 색깔을 추가할 거라고? 그리고 주머니. 주머니? 이쪽? 양쪽으로 주머니 넣고 여기 팔 쪽에 좀 이렇게 선 하나. 근데 팔 쪽에 선은 색깔을 안 넣고 그냥 똑같은 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보통 가디건에 단추가 있잖아. 단추를 없애려고. 단추를 없앤다. 그래서 그냥 잠그지 말고 그냥 걸친다는 느낌? 과감한 핑크색과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 이성재 용사의 카디건. 패션 디자인 전공자 오우준 용사가 선택한 디자인은 어떨까요? 가을도 오니까 체크 문양을 좀 넣어볼까. 타탄 체크 좋아하거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런 체크, 타탄 체크를 작아도 이쁘겠지만 나는 좀 이거를 확대해서 되게 이제 이만한 크기를 이제 이렇게 확대한 이 정도로 확대한
이제 패턴을 사용할 거야. 색상은 좀 달라. 여기는 빨강색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록색, 이제 겨자색, 이제 남색 이 정도로 배색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이트 컬러도 가미해서 이제 여기에 색상을 입힐 거야. 디자인의 특징과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도식화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을 패션 일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용사들이 지금 그 패션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거칠었던 디자인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엔 패션 일러스트를 3D로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진짜 그대로 본땄네. 시각 디자인과라서 뭔가 느낌이 다른데? 내가 좀 이거 좀 할 줄 알지. 패션 디자인 전공자 오우준 용사 옆에서 기모 펴던 이성재 용사가 드디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라는 게 약간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든 디자인 쪽에서 좀 활용이 많이 돼서 시각 디자이너에서 패션 디자인 하는데 또 문제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재학 중일 때는 컴퓨터 툴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성재 병장이 일러스트 이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이제 저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핑크. 어두운 핑크? 좀 완성품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공장에서 너가 잘 도와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여기서 그러면 너 도움을 받고 공장에서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일러스트는 이성재 용사가, 재단 및 봉제는 오우준 용사의 기술로 서로의 모자람을 채우며 완성해가는 두 용사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델이 되어 정확한 치수를 재고 3D 일러스트에 옮기는데요. 이 과정을 작업 지시서에 담음으로써 1차 샘플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어느새 어두워진 밤, 세 사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이곳은 서기용 디자이너가 거래하는 한 봉제 공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코트 원단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저 후드끈들 4개 염색한 거랑 뒷목 테이프 가져왔거든요. 이제 원단 매칭해서 후드끈 해주시면 되고요. 메인 작업은 1차는 우리가 재단 들어갔으니까 내일부터 작업 들어갈 거고. 직업 체험 하고 싶어서 2분 데리고 왔어요. 요번에 그래서 아이디어 2개 내주신 거 있어서 그거 요번에 급하게 샘플 씌워 보려고 같이 왔거든요.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시스템이라 한두 벌 작업은 어려운데 특별한 배려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패턴 작업을 하고 이제 저희가 원단을 재단한 다음에 봉제를 진행해 볼게요. 네. 작업 지시서에 담긴 디자인과 치수대로 패턴 작업과 원단 재단을 한 후 봉제를 시작하는데요. 네, 제 봉투에 앉아주세요. 네. 오버로크네요. 네, 오버로크 기계 맞아요. 오버로크 기계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네, 학교에서 자주 사용했었고 지금 비록 2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패션 전공자 오우준 용사의 활약이 돋보일 시간. 2년 반의 공백이 무색하리만큼 능숙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오우준 용사. 그런 오우준 용사가 부러운 이성재 용사입니다. 진짜 부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고 빨리 뭐 저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봉제 실력을 자랑하는 오우준 용사. 그의 빠른 손길로 이성재 용사의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때? 여기? 와, 진짜 잘했다. 되게 괜찮은데? 색상이 딱 너가 원하던 거 아니야? 내가 원하던 거야. 와, 진짜 고맙다. 야, 단추 없으니까. 제가 진짜 재단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학교에서 재단 하면은 제 이름이 들릴 정도로 재단에 능숙능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실력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오우준 용사 본인의 작품을 할 차례인데요.
이성재 용사의 흡족한 반응에 신난 오우준 용사. 순식간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오, 잘 박았다. 잘 나왔나요? 네, 잘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텐션이 많아가지고 받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잘했네요. 오우준 용사의 디자인엔 숨은 컨셉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버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작품을 완성한 용사들도 뿌듯하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선배도 뿌듯했던 제작 과정. 용사들, 오늘의 이 성취감 잊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기용 디자이너와 두 용사 모두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때 작업실에 방문한 미모의 여인, 그녀의 정체는 바로 모델입니다. 일요일날 촬영 있잖아요. 그 룩북 촬영할 때 입을 옷들 핏 샘플들 오늘 입어볼 거고요. 그 저희 이번에 직업 체험하는 군인 친구들인데 네, 이분들이 디자인하신 옷 두 벌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착장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요거 먼저 입어주시면 돼요. 네. 다 입고 다시. 네, 알겠습니다. 모델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모델 선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룩북을 진행할 때 브랜드 컨셉이랑 맞는 모델을 선정을 해요. 그때 이제 서치를 하고 보통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이태원 같은 데 가서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남자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혹시 왜 여성분을 섭외를 하신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브랜드의 컬러나 색상 같은 게 여자분들한테도 잘 어울려서 남성분들만큼 여자분들도 이제 판매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유니섹스 컨셉으로 가는 것도 있어서 이제 여자 모델분을 섭외했어요. 이게 남성복 디자이너가 흔히 여자 모델을 쓰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거기다가 한국인이 아닌 흑인 모델을 사용하는 거는 되게 드물 일인데 굉장히 이제 발상이 독특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컬렉션에 선보일 서기용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돌아온 모델.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근데 바지가 좀 걸어질까? 여기서 아마 밑에 고무 스티링 들어가고 여기 잡아주는 끈이 여기 달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수 들어가고 지금 핏은 되게 좋은데 그 룩북 촬영하실 때는 요 앞에를 약간만 집어넣고 네, 어차피 루즈핏이라서 여기까지 밑단이 나올 거긴 한데 약간 이렇게 이런 네, 약간만 넣으실 거예요. 그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촬영하실 거고 정면 같으면 어깨가 너무 세니까 약간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신진 디자이너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여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힘든 길도 완성된 작품으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저희 장병들이 만든 옷 한번 피팅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만든 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그 고귀한 작업에 참여한 용사들. 짧은 기간이지만 진지하게 임했던 패션 디자이너 체험. 이성재 용사의 철학과 개성이 담긴 이 작품이 모델 피팅을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작품이 비로소 옷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옷 포인트가 밑에 이제 그 선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는 양쪽으로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단색으로 무난하게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엄청 좋아요. 색상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디자인한 옷이니까 제가 혹시 사진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 아, 네. 횃불도 단 김에 빼라는 말이 있죠. 이성재 용사 물만 낳은 물고기 마냥 신나게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역시 모델이 입어주니 옷이 살아납니다. 재단의 신 봉제 마스터 오우준 용사의 작품을 모델 피팅할 차례인데요. 오우준 용사의 작품으로 풀 착용한 모델이 등장.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우준 용사의 작품을 완벽히 소화한 모델. 오우준 용사는 물론이고 세 사람 모두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반팔 티셔츠 안에 입을 수 있는 오버사이즈 셔츠를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단추를 이제 굳이 이제 디자인해서 제외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에 제작한 작품이지만 모델이 입은 모습을 보니 지금 바로 백화점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피샘플 피팅은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피샘플로 QC를 진행하니까 어떠세요? 진짜 제가 만든 거를 진짜 입혀봄으로써 피팅 해봄으로써 진짜 저는 기분이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델이 착장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한번 테스트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QC 샘플로 핏 촬영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본격적으로 룩북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같이 촬영은 하지 못하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요번에 그 룩북 완전히 나오면은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좀 이따 주소 적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며칠 동안 되게 저희랑 같이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용사들에게 디자이너 체험이라는 큰 선물을 준 서기용 디자이너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요. 네. 빛나는 조명, 화려한 무대 속에서 살 것 같던 패션 디자이너. 그들은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용사들이 패션 디자이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일단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꿈이 확고하다면 진짜 포기하지 않고만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학교 혹은 실무 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길을 생각해 보면서 부대에 돌아가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어떤 길로 갈지 제가 정한 다음에 전역 후에는 꼭 제가 상상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목표이고 이번 취업 견문록 자바라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디자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용사 되겠습니다. 디자이너에 대한 정확한 목표라든가 방향성 취업하려는 게 아니라 제 브랜드 런칭이 제 최고 목표거든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은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혹시 이주연 디자이너 아세요? 이러면 박수 칠 정도의 디자이너. 그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네. 디자이너가 꿈이에요.